자, 27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주택 특례라고 되어 있죠? 얘는 뭔 얘기예요? 집이 몇 개? 2개인데 하나로 봐준다. 그런 뜻입니다. 2주택인데 1주택으로 본다. 그게 기본이 이제 이거죠.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걸 팔기 전에 새로 집을 하나 또 산 거죠. 그래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고 보니 집이 몇 개가 됐다? 2개가 됐다. 그런 얘기죠. 이런 얘기죠. 자, 이때 2주택이죠. 이때 어떻게 하면 된다? 요거를 팔면 현재 몇 주택이에요? 2주택이죠. 근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얘는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 요 집을 사고 몇 년 지나고 1년 이상이 지난 후, 그죠?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얘를 사야 되고, 그리고 얘를 몇 년 안에? 3년 이내 팔면 됩니다. 그죠? 그럼 얘는 뭘로 봐죠?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여기죠? 여기죠. 얘는 팔 당시 2주택이잖아요. 이 조건을 갖추면 1주택으로 봐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팔면 얘는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한다. 그럼 맞다. 틀리다. 비과세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비과세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비과세한다 하면 안 되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러든가, 뭐 비과세를 판단한다 그래야지 비과세한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만약에 비과세한다 치면 이 집을 사고요. 1년 딱 되자마자 얘를 사고 바로 팔면 1주택 맞죠? 그리고 얘가 비과세가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비과세는요. 1주택이 비과세가 아니고 뭘 해야 돼? 보유를 2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물며 얘는 집이 2개잖아요. 근데 바로 비과세 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집이 2개인데 거기다가 1년, 2년 보유하지도 않았는데 비과세 준대. 그럼 집이 하나인 사람도 2년 보유 못하면 비과세가 안 되는 판에 이걸 해준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비과세한테 그러면 안 되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1주택으로 본다. 이래 됩니다.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틀릴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지문에 얘가 뭐 2년 이상 보유했다 이런 말이 안 나오면, 그게 나오면 비과세한다 맞아요. 왜? 2년 이상 보유했다니까.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1주택은 전부 다 그런 조건을 갖춘 비과세한다가 아니라 전부 다 2주택인데 그 요건 충족하면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주겠다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 지금 가장 일반적인 얘기가 276페이지 그거죠. 5번에 1번. 일시적 1세대 2주택 그랬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중간에 늘 하겠죠? 안 넣으신 분들은 그동안에 계속 늘어나겠는데 아직도 안 넣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종업해 보고 고치셔야 돼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봐. 오른쪽 면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비과세 한다가 아니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 체크 안 하시면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되고. 왜냐면 이 지문에서 이게 빠지면, 얘가 빠지면 뭐예요? 1년 안 되면 소용없어요. 사전 2주택이에요. 그냥 반드시 1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죠?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277페이지 2번 됐고 3번 보시면 공공기관의 수도권의 지역으로 이전이라고 돼 있죠. 그죠? 거기 3번. 걔는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원주 쪽으로 공공기관 막 이전해오잖아요. 수도권 있는 게. 그죠? 대표적인 서울에 과천에 있던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갔잖아요. 그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거죠. 그러면 거기가 집을 사잖아요. 이사 갔으니까. 그런 경우는 얘처럼 1년 지난 후 사는 거 이거 없고, 그리고 사고 3년 아니라 5년 안에 팔아도 뭘로 봐주겠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 왜? 걔들이 시골로 안 가려고, 지방을 안 가려고 그러잖아. 수도권에 있는. 그러니까 가라 이거지. 대신 혜택을 주겠다. 어떻게? 너 1년 이상 지나도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해주면 안 되는 게, 내가 그럼 과천에 집을 샀는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저기 세종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집 사고 1년 지나고 사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 가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말이 안 되지. 안 오니까 내려오게 하려고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고, 그리고 몇 년? 5년 안에 팔아 너는 내려와라. 그런 거지. 그렇지 잘 안 가죠. 애들 뭐 교육상 안 가고 그러죠.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는 몇 년 안에? 5년 이내 팔면 돼요. 근데 그건 예외적인 거이고, 원칙이 이거니까 이거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을 받았어. 집이 하나 있는데 기존에 있으신데 뭘 받았다? 상속을 받아서 집이 2개가 됐다. 그 얘는 뭘 팔아라? 둘 중? 얘 팔아야 돼. 일단 2주택 특례는 잘 모르면 뭘 찍으면 돼? 원래 있던 집 찍으면 돼. 원래 있던 집. 기존에 있던 집을 파는 거 무조건. 그죠? 그리고 얘도 뭐 팔아? 이걸 팔아요. 얘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애들은 기간 나오고 어떤 애는 안 나오고 막 그래요. 얘는 몇 년 안에 팔아? 없어요. 그런 거.
아무 때나 팔면 돼. 상속 받자마자 팔든 상속 받고 10년 있다 팔든 상관없는 거예요. 대신 뭘 먼저 팔아야 돼? 상속주택 말고 기존에 있던 집을 팔았을 때만 1주택으로 봐준다. 그죠?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그죠? 상속. 그러면 상속은요, 단독 상속 받을 수도 있고, 공동 상속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러나 저러나, 이 주택은 뭐한 주택이요? 상속받은 주택인 거죠. 그럼 이거 팔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게 지금 277페이지 2번이죠. 상속으로 인한 2세대주택. 거기는 막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 읽을 필요 없죠? 뭐만 기억하면 돼. 일반 주택 먼저 팔면 된다. 뭐 상관없이, 기간 상관없이, 그러면 되는데, 우리 교재는 막 단독 상속일 때, 공동 상속일 때 막 복잡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일반 주택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일반 주택 팔면 1주택으로 본다. 그럼 땡 틀린 거고. 아니면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기간과 상관없이 뭐 1주택으로 본다. 그럼 땡 틀린 거죠. 그걸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만 기억하면 돼? 기간 상관없이 얘를 팔면 된다. 그거 외에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직계존속 동거봉양이죠. 자, 이건 뭐냐면 이런 거라 했죠? 부모님하고 자녀가 따로 살다가 합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집이 두 개가 되거나 남녀가 결혼해서 뭐가 됐다? 집이 결혼해서 두 개가 됐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하면 2주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투기 목적이 아니죠. 왜? 부모님 모시려고 합가한 거고 이거는 뭐 결혼해서 집이 두 개가 있는데 왜 투기하려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 난 2주택 되는 게 꿈이니까 우리 둘이 같이 결혼해서 우리의 꿈을 이루자. 2주택 꿈을 이루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지. 그 혜택을 줍니다. 이거 종부세 나왔어. 종부세에서. 5년간은 각각 별도세대로 본다. 그죠? 그럼 양도세도 뭐라고요? 혼인하거나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몇 년 안에? 5년 이내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은 뭘로 본다? 1세대 1주택 본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나 먼저 팔면 되는 거죠. 얘는 뭘 조심해야 돼요? 순서가 없어. 얘들 빼고는 다 뭘 팔아야 돼요? 원래 있던 집을 팔아요. 근데 얘는 아무거나 먼저 파는 거죠. 왜? 이거는 지정하면 안 되죠.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합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로 합가할지 모르잖아요. 남편 집으로 들어갈 수, 여자 집으로 갈 수 있고, 부모 집으로 합가할 수 있고, 자식 집으로 합가할 수 있는데, 이거 법으로 누구 집으로 합가했을 때만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기간, 어느 집 순서가 정해집니다. 아무거나 팔면 돼. 대신 몇 년 안에? 5년 안에. 여기는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5년. 여기는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5년. 동거는 아니라 했죠.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렇게 법적으로 5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 그죠? 1주택. 얘가요, 무주택자야. 근데 부모랑 같이 살아. 이거 무슨 얘기야? 얘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더부살이 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자는 집 있어. 그죠? 근데 둘이 결혼했어. 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왜 여자가 얘한테 콩콩을 쉬어가지고 막 남자가 막 저기 송중기처럼 보이는 거죠. 여자는 오남인데 얘가 송중기인 거야. 그러니까 오남이라고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송중기. 요즘에 그런 송중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근데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혹시 남편들한테 실수로라도 우리 남편은 송중기처럼 안 생겨서 남편을 갈구면 안 됩니다. 왜? 그건 누구만 갈굴 수 있냐면 자기가 송혜교처럼 생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본인은 송혜교하고 전혀 관계없으면서 남편한테 송중기 하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본인이 자격을 갖춘 다음에. 그럼 여기서 그런 얘기할 자격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설마 여기서 나는 있다 그러면 진짜 그거는 무한한 자신감이죠. 한도가 없는 그죠? 자신감.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이쁠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송혜교는 아니죠. 내가 봐도. 여기 남자들 여기도 송중기는 없고, 우리끼리 얘기니까 우리 서로. 그러니까 우리 서로 간에 남편이나 부인한테 뭔 얘기를 하면 안 돼. 너는 송혜교처럼 생겨라, 송중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야, 서로 간에. 서로 상처 주는 얘기야, 서로한테. 그 얘기하면 안 되지. 그죠? 그래야 됩니다. 근데 뭐 쓸데없이 송중기고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앉아가지고. 어이가 없다니까, 어이가 없어. 그죠? 우리 아이편 그걸 알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를 안 해요. 왜? 이거 얘기 딱 하면 내가 바로 그 얘기거든. 그럼 이런 송혜교처럼 생기다 내가 얘기하거든. 알거든.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는 거. 상처 안 되게. 그죠? 자,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무주택자는 이렇게 결혼했어. 그럼 얘는 부모집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혼인해서 집이 두 개가 되면 마찬가지로 몇 년 안에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봐주겠다. 자, 그게 지금 278페이지 3번의 직계존속 봉형이라고 돼 있죠.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뭐 한다고? 동거봉양하기서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4번 혼인으로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 혼인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면 언제부터? 혼인한 날로부터 마찬가지로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봐 비과세를 적용한다. 동그라미 2번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되죠. 무주택자가. 그죠? 1주택을 그냥 혼인함으로써 2주택. 얘도 마찬가지로 몇 년 안에? 5년 이내 먼저 팔면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기간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간은 5년 이내고 뭘 먼저 팔아라? 아무거나 먼저. 이렇게 되죠. 그다음 5번, 6번은 따로 정리할 건 없고요. 이런 얘기죠. 일반 주택이 있는데 또 하나는 문화재 주택이고 일반 주택이 있는데 또 하나는 일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이다. 그런 얘기네요. 그럼 뭘 먼저 팔아라? 일반 주택 팔아라. 그런 얘기죠. 내용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정 문화재 주택은 이거 말고 일반 주택 팔면 되고 기간 제한 없고 6번은요. 농어촌 주택도 뭘 팔아라? 일반 주택 팔아라. 기간 제한 없고 그런 얘기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농어촌 주택 부분에 일부 사실은 개정된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것까지는 말 필요 없습니다. 왜? 그 세부적인 내용인데 그건 잘 안 물어봐요. 이제까지 나온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일단 일반 주택 팔아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 7번은 수도권 밖 필수 목적 주택 등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요. 이거 비슷한 얘기인데 얘는 7번 규정은 누구만 해당되냐면 수도권에 집이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도권에 집이 있어. 근데 집을 뭐 샀다는 거? 수도권 밖에 있는 집을 샀다는 거죠. 그 경우만 해당되는 거죠. 이거는. 그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이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해당 사항 없는 거죠. 왜? 조건이 안 맞아. 그 서울, 경기, 인천에 사는 사람이 만약에 원주나 대전에 집을 샀다. 실수 목적으로 그런 얘기죠. 그러면 걔는 어떻게 한다? 그 부득이한 사유 해소되면서 3년 안에 수도권 집을 팔면 몇 년 안에? 3년 안에. 그럼 너도 뭐 해주겠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근데 걔는 뭐가 없어? 7번은 1년 지나고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1년 지나고 사게 되면 전국 어디가 됐든 그냥 옆집이든 너희 집이든 저쪽 집이든 아무거나 사면 돼요. 근데 7번 어느 경우만 해당되는 거야? 수도권에 집이 있고 그것도 뭐 실수 목적으로 뭐 직장 문제나 학교 문제나 그런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 경우는 몇 년 안에? 3년 이내 그런 얘기죠. 근데 뭐 규정이 있으니까 읽긴 했는데 이건 막 물어보진 않습니다. 이게 제일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런 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7번에 기획재정부에 정하는 치약, 근무상의편, 질병리형,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유자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 각각 한 개씩 수용한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가 된 날부터 3년 안에 일반 주택 양도 뭐 한다? 1주택으로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8번은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읽으면 되게 길죠. 그죠? 내용만 보세요. 이렇게 집이 있어. 근데 집을 4채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집이. 근데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있어. 이렇게 살고 있는 집. 그래서 집이 5채인 거죠. 근데 얘는 무슨 주택이고? 임대주택이고. 요거는 무슨 주택이야?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야. 그럼 이걸 팔면 집이 5채잖아요. 그죠? 근데 세법에서는 임대주택 외에 내가 거주하는 주택을 팔면 얘도 뭘로 봐준다? 1세대 1주택을 봐주겠다. 이런 특례가 있습니다. 자, 대신 조건이 있어요. 보세요. 무슨 주택? 거주하는 주택을 팔아야 돼.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이 주택은 여기서 세대 전원이 2년 이상 뭘 했어야 돼? 거주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이거예요.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다른 거는 거주 안 해도 되잖아요. 보유만 하면 되잖아. 근데 얘는 거주주택을 팔면 그게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2년 이상 거주를 했었어야 된다. 만약에 얘가 보유는 10년 했는데 여기서 2년 거주를 못했다. 그러면 혜택이 없어요. 왜? 집이 한 채가 아니라 임대주택이 잔뜩 있는데 이걸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이겁니다. 얘는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입주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거 하면 되게 복잡해요. 그렇죠? 나중에 문제 풀 기회는 있을 거예요. 그때 잠깐 설명할 거니까 읽지 마세요. 되게 복잡하니까. 그 6번부터는 안 봐도 돼요. 그건 뭐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머리 지나는 거예요. 맞추지도 못해요. 네? 그 양심 있는 출제위원 같으면 저러면 안 내죠. 이제까지 나온 적도 없고. 그렇죠? 자, 그래서 1주택 등록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86페이지 가면 이제 납부 절차가 나옵니다. 얘는 납부 방법이 뭐예요? 신고납부죠. 신고납부잖아요. 신고납부. 자, 신고납부는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다? 예정신고납부도 있고 확정신고납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납부 있다. 이렇게 있죠? 자, 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정신고 기간은 대상에 따라 틀리죠? 부동산 등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주식 등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부동산 등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을 뺀 나머지 뭐 토건부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입니다. 얘는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그죠? 2개월 이렇게 되죠. 얘는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됐어요. 그죠? 여기 잘 기억하시면. 자, 오늘이 4월 14일이랍니다. 4월 14일. 드디어 선거 끝나서 아주 조용하고 좋네. 그죠? 그럼 선거 때문에 시끄러워가 살 수가 없더만. 조용해서 좋아, 조용해서. 여기도 여기 원래 여기서 엊그제 지난주 여기도 막 열심히 그거 하시더만 그분 떨어지셨다며. 현역 의원이신데. 그렇죠. 국회의원은 참, 그죠? 그분이 너무 순진해 떨어지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거짓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것도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내가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내가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시면 제가 이 학원에다가 여러분 개개인의 스파를 하나씩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요? 저기다가 오락실도 만들어주고 다 뽑아만 주면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지. 개인당 한 명씩 10만 원씩도 드리겠습니다. 위로 공차 안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막 뻥치는 거죠. 어차피 뭐 되고 나서 모른 척하면 되니까. 국회의원이 맨날 하는 얘기 그거잖아. 여러분 나한테 뭘 해주겠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겠대. 뭐요? 거짓말하는 거 다 거짓말. 그것만 잘하면 국회의원이 되는 거야. 근데 거짓말이 약하면 떨어져. 왜? 거짓말 너무 세게 해야지 약하게 하면 떨어지는 거지. 순진하게 저는 그렇게 못 해줍니다. 그럼 떨어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다 떨어지신 거죠. 자, 4월 14일이에요 오늘이. 그죠? 자, 그러면 이때 토지 팔았어.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 양도일이죠. 양도일이 속한 달, 4월달. 그 달 말부터 2개월. 5월 말, 6월 말 이렇게. 얘기죠? 주식 팔면 얘는 분기 말일, 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4월달은 1, 2, 3, 4, 5, 6. 분기 말, 6월 말. 거기부터 2개월. 7, 8. 그러니까요, 이 예정신고는 일단은 무조건 말일이 정답이에요. 1월부터 12월 달까지 나오면 무조건 말일이 정답인 거죠. 몇 년 전에 시험에 뭐라고 지문에 6월 15일까지 예정신고 해야 돼. 그러면 이 문제는 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지문은. 왜? 뭐 따질 것도 없어. 무조건 틀린 거죠. 왜? 6월 15일은 없어. 예정신고. 뭘로 끝나야 돼? 나오면 6월 30일이 나와 정답이죠. 왜? 시작을 말일부터 시작해서 2개월이니까 무조건 말일로 끝나야 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10월 1일 토지 팔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예정신고 언제까지 했나요? 토지? 12월 30일. 다다음 달이지. 다다음 달 말이니까 12월 31일. 주식은요? 다음 연도 2월 말이지. 2월 말. 그죠? 왜? 10월 달은 4, 4분기잖아. 그러면 주식이 4, 4분기 11, 12월 달이 분기 말이니까 거기부터 2개월이니까 1월, 2월, 2월 말. 그죠? 이렇게. 이게 별거 아닙니다. 그 얘기죠. 자, 허가구역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돼 지문에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한다? 예정신고를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이렇게 있죠.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민법에서 공법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얘기 나면 허가구역에서는 계약을 먼저 해야 되니까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됩니까?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된댔죠? 허가를 안 받고 계약하면 계약은 무효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실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나중에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먼저 하면 그 계약은 그 허가 여부 결정될 때까지 유동적이다. 그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 그런다겠죠? 자,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죠. 얘가 5월 25일 날 잔금을 줬다 그랬죠? 그럼 토지니까 양도일이 잔금 날짜잖아요. 그럼 얘는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양도 7월 31일이죠. 그렇죠? 근데 얘가 허가구역인 거예요. 근데 이거 할 당시 토지거래 허가가 아직 안 나 있어요. 근데 이거 신고를 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만약에 6월 1일 가서 여기서 허가가 나면 다행인데 여기서 뭐가 날 수 있어? 불허가가 날 수도 있죠. 그럼 불허가 나면 어떻게 돼? 계약이 무효가 돼서 원상회복을 해야 돼. 그러면 이때 세금을 받았다가 얘가 불허가 나면 세금 다시 토해내야죠. 그러니까 미리 받아봤자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받으면 나중에 골치 아프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 기다렸다가 허가 나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불허가 나면 나는 세금 안 받았으니까 니네끼리 원상회복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뭐라고 해야 돼?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몇 월 달? 8월 31일까지 해야 된다 그 얘기죠. 물론 이해가시죠? 자,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땐 예정이 언제까지 해야 된다?
네, 5월 10일. 언제까지? 8월 31일입니다. 8월 31일. 그러니까 이래서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 허가는 무조건 허가에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원래는 토지니까 잔금 날짜가 양도일이 이날이죠. 그죠? 둘 다. 원래 둘 다 이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토지니까. 그잖아요. 근데 허가구역이죠.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 잔금 지급 당시 허가가 나 있느냐 안 나 이 차이예요. 얘는 이걸로 가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왜? 아직 안 나 있잖아. 뭐가 날 수 있어? 불허가가 날 수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야. 여기는요, 잔금 당시 이미 뭐가 나 있어? 허가는 나 있어. 계약은 유효잖아요. 그럼 불허가 날 일이 없지. 그럼 원래 정상적으로 잔금 날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8월 31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허가를 찍으면 안 돼. 그러니까 뒤에 거죠. 잔금이 늦으면 잔금 날짜, 허가가 늦으면 허가에 그러면 돼요. 그럼 그날부터 2개월 그래. 무조건 허가에 걸다 또 외웠다고 나오고 아는 거 나왔다고 확 찍었다 훅 가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그죠? 그러니까 특징이 그런 거죠. 잔금 당시. 실무는 보통 이렇게 가죠. 실무는. 왜? 계약과 동시에 허가 넣고 중도금 치기 전에 허가 여부 결정됩니다. 그래서 불허가 나면 계약금 돌려주고 끝. 허가 나면 중도금 치고 잔금 치고 예정신고는 이때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요거만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확정신고는 언제 하느냐? 확정신고는 같은 연도에 하진 않죠. 그 과세기가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입니다. 그죠? 5월달에. 그 다음 달이 5월달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안 하면 다음 달에 확정신고 할 거 언제 거요? 전년도 거 하는 거, 전년도 거 하게 되면. 자,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부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정신고 안 하면. 만약 여러분이 이번 달 4월달까지 토지 안 하면 6월 30일까지 예정신고 하셔야 되죠. 그거 안 하면 가산세 부과 된다, 안 된다? 가산세. 되게 됩니다. 무조건 내요, 가산세요. 6월 2달 안에 무조건 가산세 물어요. 이거 의무규정이에요, 의무규정. 예정신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간 안에. 안 하면 가산세 내시는 거예요, 가산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예정신고, 확정신고 하면 되죠. 하지만 예정신고 안 했기 때문에 확정신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가산세는 내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예정신고 안 하면 당연히 뭘 내야 돼? 가산세 당연히 내야죠, 당연히. 자, 그러면요. 만약 여러분이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가 붙었어요. 그죠? 그러면 계속 신고 안 하다가 그럼 내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또 안 했어, 확정신고를. 그럼 그때 가산세가 또 붙을까요?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건데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안 했더니 또 그럼 거기에 가산세 또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어. 그때는 안 붙어요. 왜? 이미 가산세가 부과된 거를 확정신고 안 했다가 또 가산세 붙이면 이중으로 가산세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정신고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면 확정신고 가산세를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자, 그러면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 해야 되나요? 예정신고 했어. 그럼 내년 5월달에 확정신고 또 해야 되나요? 할 필요 없습니다. 왜? 똑같은 걸 못 들어 저번에. 이미 예정신고 돈 다 냈는데. 그러니까 예정신고 하면 의무규정 아니에요, 그렇죠?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좀 이따 할 건데. 원칙은 안 해도. 왜? 두 번 할 거는 거지. 근데 변동사유 생기면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번에 예정신고 돈 내고 다 끝났어. 그럼 내년 5월달에 뭐 들어 또 해요? 이미 돈 다 끝났는데. 그죠? 그럼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손해보고 팔았어. 세금 안 내죠? 예정신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의무규정이에요.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시험에 몇 번 나왔었어. 그랬더니 상식적으로 나 세금 안 내는데 뭐 들어 신고해? 안 해도 되지? 아니에요. 해야 돼. 그러면요, 2015년 12월에 잔금 주고 2016년 1월에 토지거래 허가가 나면 얘는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 예정신고는 허가가 나서 허가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 2016년 3월 31일. 확정신고는 언제? 만약 하게 되면 확정신고. 만약 하게 되면. 그죠? 2017년 5월 1일부터 30일.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신고납부터 이렇게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장 보면 286페이지. 예정신고 기한 나오죠? 1번 토건부기 4개는 원칙.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그렇죠? 2번 예외. 국계법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할 때 허가 받기 전에 대금 청산해서 허가가 나중에 났다는 얘기죠? 그럼 뭘로 간다?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됐죠?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부터 2개월. 3번 중요하죠? 양도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뭐 해야 된다?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 그거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287페이지 가면 예정신고 산출세 계산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2번에 보면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신고를 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1월 달에 얘가 과표가 1억인데 얘가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 6에서 38% 이렇게 된 거죠. 세금 신고를 했어요. 근데 5월 달에 내가 또 팔았어요. 근데 얘도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이에요. 그래서 얘가 1억에 6에서 38% 이렇게 신고를 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신고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왜? 같은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번 이상 양도를 하게 되면 그 2회차부터는 어떻게 한다? 요것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 앞전에 있는 걸 합해요. 그럼 두 개 합하면 얼마? 2억 원이 되죠. 여기다가 6에서 38% 이렇게 가요. 그럼 나오죠? 하고 요거 낸 거 있죠? 요거 냈잖아. 이거 빼고 나머지를 신고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같은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 2번 이상 팔면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왜? 누진돼서 세율이 높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1월 달에 누진 대상 팔고 12월 달에 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판다 그러면 가능하면 잔금을 1월 달로 넘기는 게 좋죠. 왜? 그래서 세금을 덜 내는 거야. 왜? 누진되면 금액이 커지잖아요. 근데 이게 누진만 그렇죠. 비례세는 어차피 똑같아. 왜? 50, 뭐 1억에 50이나 2억에 50이나 똑같잖아. 금액은. 그건 상관없고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이런 경우 이렇게 신고 안 하겠죠. 그럼 만약 얘가 이렇게 신고를 안 했어. 이렇게 신고했어. 그럼 얘는 예정신고를 한 거죠. 그럼 아까 제가 예정신고하면 확정신고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예외가 있다.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이 케이스예요. 만약에 얘가 뭘 했어? 요렇게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요렇게 따로따로 신고했다. 그럼 뭐다? 이때는 예정신고를 했어도 얘는 반드시 뭘 해라? 다음 연도 5월 달에 요렇게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된 거죠. 예외 규정에. 그죠? 지금 거기 2번 보세요.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는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289페이지 가면 예정신고, 아니 가산세 나오죠? 가산세. 이건 뭐 읽을 거 없죠? 가산세 한번 해볼까요? 일반 무신고 가산세가 얼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 얼마? 20%. 과소신고 가산세는 10%. 부정부담 그럼 너 한번 죽어봐. 40%. 납부는 1일 만분의 3. 그랬죠? 290페이지 뒷장에 있습니다. 글씨를 읽을 거 없어요. 그거 뭐들 읽어요? 머리 아프게. 290페이지 맨 위에 표 있죠? 그거 보시면 되지. 그죠? 그게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 만분의 3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거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3번에 확정신고 납부라고 돼 있죠? 자, 확정신고 기한.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 가론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국계법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아까 그러니까 2016년도 1월달에 허가일이었잖아요. 그럼 확정식은 언제? 허가일이 속한 과세기간이 다음 연도니까 2017년에 한 거죠. 자, 그러면요. 확정신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거기 참고에 보면 확정신고 기한 특례라고 돼 있죠. 자, 이번 달 돌아가셨어. 양도를 하셨는데 세금 신고를 못하고 돌아가셨어. 근데 만약 확정신고를 했다 그러면 돌아가셨는데 내년 5월달까지 기다렸다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죠. 왜?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는 뭐요? 그냥 돌아가신 날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에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하시면 됩니다. 참고 보세요. 밑에 거주자의 사망이라고 돼 있죠. 다 쳐주셨나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된 날까지 하시면 된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고. 국외 이주 목적으로 출국하면 어떻게 해요? 이민 간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민 가는, 이번에 이민 가는데 내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해. 그럼 두루란 얘기잖아. 비행기 싹 비싸 죽겠는데.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출국일 전날까지 하면 돼요. 싹 정리하고 가야지. 왜? 세금 다 내고 가야지. 세금 안 내면 출국 못 합니다. 몰래 나가지 않는 한은. 그죠? 대놓고는 못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 오른쪽 2번 메뉴에 예정신고 한자 중 확정신고 대상자라고 돼 있죠. 자, 아까 예정신고는 확정신고 안 해도 된다 했잖아요. 자, 보세요. 예정신고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그러하지 않아서 그 창구에 보면 1번 있죠. 창구에 1번 하나만 보시면 돼요.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설명한 거죠? 이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신고해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신고 안 하고 따로따로 신고한 사람마다 예정신고했어도 반드시 뭐래라? 이렇게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죠? 그거 하나만 잘 보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291페이지 맨 밑에 있죠? 가산세 이중 부과 배제라고 돼 있죠? 어딘지 아시죠? 저 밑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 2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소득세법에 따른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예정신고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면 얘네들마다 이걸 확정신고 안 했다 해서 요거에 대해서 또 가산세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중으로 부과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뒤에 4번에 납세의무자, 납세제 나오죠? 그럼 우리 앞전에 나왔던 거죠. 납세의무자, 거주자, 비거주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거주자에 보면 가로 안에 국외자산 양도의 경우는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수를 둔다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면 한국에다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거주자는. 근데 거주자 기준이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수를 두죠. 근데 실제로 실무에서는요. 법에서는 내가 국내 주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외국에 있는 거 팔면 한국에다 세금 내는 건 아니라는 거지. 왜? 몇 년 이상이 지나야 돼? 5년. 왜? 아까 미치코가요. 부산에 와서 이제 한국에서 시집을 왔는데 아버지가 한국 가서 고생할까봐 동경에다가 빌딩 하나를 준 거예요. 도쿄에 있는 빌딩 하나를 나중에 뭐 먹고 살기 힘들어 이거 팔아 써라. 그러고 근데 안 팔고 갖고 온 거예요.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결혼에 주소를 가졌어요. 요번에 혼인신고했어. 그리고 다음 년 내년에 가서 그걸 팔아. 그때 뭐요? 1년밖에 안 됐죠. 근데 걔한테 뭐 너는 거주자니까 그거 팔면 한국에다 세금 내라. 이러진 않는다는 거지. 몇 년이 지나야 돼? 5년은 지나야 된다는 거. 금방 팔면 얘가 비과세 해줬다가 그 다음 달 이혼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미치코한테 그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가 이 세금을 내는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걔가 뭐라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 원주 시청에서. 그러니까 한국말을 모르니까 영어로 얘기해도 영어는 나도 모르잖아요. 아니 일본어를. 그 여자가 뭐라 그래? What? 그러죠. 안 되잖아. 그럼 한국말을 알아들으려면 몇 년이 지나야 돼? 한 5년 있으면 한국말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가서 작은 설명하는 거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그럼 걔가 뭐라 그래? 알았다 그러잖아. 그럼 그때 세금을 내는 거지. 그래서 몇 년은 지나야 돼? 5년은 지나야 된다. 그래서 5년이에요. 뭐 꼬리에서 5년은 아닌데 어쨌든 법은 5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오른쪽 분납 나오죠? 자, 분납은 금액하고 기간은 무조건 기획해야 됩니다. 금액하고 기간. 그 분할납부 요건 1번 나와 있죠? 거기 첫째 줄 끝에 뭐라고 돼 있어? 1,000만 원 초과하면 기간이요? 2개월. 그러니까 분납하시려면 양도세가 1,000만 원 넘게 나오시면 기간 2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다. 그죠? 얘는 특이하죠? 금액이 500초과가 아니라 1,000만 원 초과예요. 재산세, 종부세는 500초과인데 얘는 1,000만 원 초과. 그리고 기간은 2개월. 나중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물납은 지우라겠죠? 거기 293페이지 2번 맨 밑에 양도세 물납 거기 싹 지우시고 어디까지 지워야 돼요? 294페이지 5번까지 지워야죠. 6번은 지우면 안 돼. 6번 막 승질나 막 지우고 막 되는 대로 욱슉 지우면 안 되고. 양도세 부가세는 지우면 안 되죠? 걔는 내야 돼. 뭐네요? 농특세. 감면받으면 농특세 20%. 조심할 건 얘는 납부세액엔 부가세가 없다. 언제만 있다? 감면받았을 때 세금을 깎아주면 그 금액에 농특세 20%. 그죠? 거기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6번에 결정경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결정경정. 결정경정. 이 용어가 좀 다릅니다. 둘 다 세무서장이 한다는 얘기인데 결정, 경정, 그러죠. 경정. 결정, 경정이 뭐냐 했더니 이건 잘 모르겠고 얘는 알겠대.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경찰서 형사과장이 경정이래. 돌아버린다. 진짜 내가 돌아버린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일반 경찰서 형사과장이 보통 경정이거든요. 물론 2급진이 있는 데는 경감도 있지만 이게 무궁화 3개 얘기하는 거거든요. 꼭 이게 무궁화 3개. 그걸 경정이라고 그러죠. 야, 돌아버립니다. 진짜.
그죠? 여러분 잘 모르겠죠? 이 경찰 계급이잖아요. 그죠? 저기로 말하면, 군대로 말하면 뭐 이렇게 뭐 대령쯤 되는 거죠. 거의 대령급 되는 거죠. 여기는 군대 계급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아빠가 송중기 그걸 보다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 방송 보고 있는데, 거기 걔가 상사잖아요. 서당이가 상사. 내가 상사가 뭐니? 내가 진짜 내가 이거 설명해야 돼? 그 내가 잘 들어봐. 이 하사가 있고, 중사가 있고, 했더니 좀 하다 얘기하니까 됐대. 내 열받아 죽는 줄 알아서. 내 열받을 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됐다는 거야. 그 다음 또 뭐라고 하냐? 나한테 총 쏴봤니?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송중이가 막 총 쏘니까 나도 총 쏴봤냐? 야, 내가 진짜 열받아가지고. 내가 또 열배를 토했잖아. 내가 어디서, 여기 강원도 철원군, 거기서 내가 철책 근무해가지고 1년 동안 내가 총을 어떻게 쐈니 얘기를 하는데 또 됐대. 내가 얘기 막 열배를 토하고 있는데 됐대. 알았대. 아, 막 진짜 마누라 많이 만나 탁 실했으면 좋겠다니까. 아, 근데 후유증 때문에 내가 안 때렸는데, 아, 나 진짜 이게 참네.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무슨 KGB도 아니고, 그죠? 우리 얘가 알죠? UDT라고 하죠. UDT. UDT가 뭐예요? 우리 동네 특공대라고. 옛날에 방위를 당기서만 우리 동네 특공대. 우리 동네 특공대. 모르세요? 우리 동네 특공대. 그 방위, 옛날 방위 우리 동네 UDT라고 우리 동네 특공대라고. 그게 옛날에 김일성이가 한국에 남친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 UDT들이 맨날 출퇴근할 때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그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가지고 그 파악을 못해서 도시락 가방. 그걸 파악 못해가지고 못 내려왔대잖아. 그래서 그때 전설이 있죠. 우리 동네 특공대 UDT. 그냥 UDT 출신이 아니고 현역 출신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짜증나 죽는 줄 알았네. 이 경쟁 그 경쟁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얘는 세무서장이 직접 세금을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뭘 안 했다는 거? 양도세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면 직접 세금을 뭐 한다? 결정한다 그래요. 경정의 뜻은요. 고쳐서 다시 부과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걔가 잘못된 거를 세무서장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렇죠. 신고를 한 거죠. 근데 신고 내용이 잘못된 거지. 탄류나 빠뜨렸거나 오류가 생긴 거죠. 그럼 어떻게? 다시 고쳐 부과한다. 그걸 뭐라 그래? 경청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바뀌면 안 되죠.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한다. 그럼 땡이 틀린 거죠. 신고 안 했다. 그럼 뭐라 그래? 결정 그러고 신고했는데 탈락 오류 그러면 경정 그러시면 됩니다. 자, 295페이지 6번에 1번에 결정 나오죠. 그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할 자 또는 확정신고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뭐한다? 그 대신에 경정한다 그랬잖아. 아, 결정, 죄송합니다. 결정이죠. 정신없네. 그거 하면서 2번을 경정을 보고 있더니 내가 경정이라고 앉았네. 정신없어. 2번 경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확정신고한 자 했죠. 근데 그 신고 내용에 뭐가 있다? 탄류나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경정한다. 됐죠? 그 용어가 바뀌면 안 되니까 거긴 잘 기억하시고 밑에 건 볼 거 없습니다. 그 두 개만 적어보시면 돼요. 넘어가면 7번에 양도세 징수가 나옵니다. 잠깐만 그럼 보세요. 요거 있죠 이거. 이 세무서장이 결정경력 했잖아요. 그럼 해놓고 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당사자는 나한테 알려줘야 되냐. 왜? 알려줘야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면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 경정하면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해서 통지라도 돼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서 고지할 거다. 그죠? 그럼 통지했죠? 그럼 얘 거둬야 되잖아. 통지하고. 그럼 언제까지 거느냐? 이거 빨리 거둘 것 같아요? 천천히 거둘 것 같아요? 아, 빨리 거둬요. 그래서 30일 안에 거둬.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신고는 하고 돈이 없어서 신고만 하고 돈 아직 안 냈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정상적으로 신고에 돈을 안 냈어. 그럼 그것도 거둬야 되잖아. 그때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그래요. 자, 보세요. 296페이지 7번의 밑에 1번. 예, 1번. 예정 확정 신고 납부세 징수라고 돼 있죠? 자, 보세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확정 신고 자진 납부 규정에 따라 당해년도 양도세로 납부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세는 뭐한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제시한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오른쪽 2번 보세요. 맨 위에. 결정 경정에 의한 추가 납부세액이라고 돼 있죠. 걔는 뭐라고 돼 있냐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양도세 과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양도세 총 결정세액이 납부를 초과되는 그 초과세액에 대해서 당해 거주자 통지한 날로 며칠 안에 30일에 날짜만 돼요. 30일. 그러니까 요거는 30일. 그냥 정상적인 신고하고 돈 안 내면 국세징수법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양도세 뭐까지이고요. 그다음 11번에 국유자산 양도가 국유자산 양도. 아, 이거는 기침이 이게 날라면 나고 말란 말해야 했는데. 그죠? 홍기침이 나가지고. 나 분명히 다 나섰었는데, 우리 마누라 때문에 또 올라가가지고.
나는 옮겨놓고 자기는 놔뒀다고 그러고. 와, 나 돌아버린다니까. 그죠? 자, 국외자산도 보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 납세 의무자 나오죠. 아까 몇 년 지나야 된다고? 5년. 자, 밑에 학인학습 문제가요. 기출문제예요. 옛날에 나왔어요. 18회생가 나왔어. 국외자산 양도시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5번이에요. 1, 2, 3, 4, 5. 답이 5번이야. 야,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요걸 틀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같으면 이거 진짜 기분 나쁘죠? 우리 기분 나쁘면 맞춰야지. 너무 쉽게 놨다 무시했다 기분 나쁘다고 일부러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요즘에 반은 있어. 반은 3번 쓴다니까, 반은 3번. 에이, 1번, 2번 좀 그렇고 너무 빠른 것 같고, 4번, 5년 너무 긴 것 같고, 에이, 딱 좋아, 3년 안정감 있고, 3번. 이래 틀린다니까. 기분 나빠도 일단 문제를 맞춘 다음에, 맞추고 나서 막 얘기를 해야 돼. 우리를 뭘로 보내 이렇게 해야지. 기분 나쁘다 일부러 틀려놓고, 나는 기분 나쁘 틀렸다. 그리고 시험은 떨어져. 그러면 안 돼요. 혹시 그런 게 나오더라도 꼭 해라? 뭐 해라? 일단 맞추고, 승기를 죽이고. 승기를 부리면 자기만 손해야. 그죠? 이런 것도 있어 맞춰줘야 되는데. 참, 너무 수준 떨어지죠. 몇 년? 5년 지나야 된다. 그죠? 자, 넘어가면. 거기 국외자산, 국내자산, 양도의 차이점 나오죠? 표 하나 있죠? 그걸 잠깐 보시면. 납세 의무자가 국내자산은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고소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국외자산은 뭐라고 돼 있어요? 국외자산은 5년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됐고. 그 다음에 과세사항은 똑같으니까 상관없고요. 대신 외국에 있는 건 미등기 중과세가 없어요. 왜? 등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나. 모든 나라가 다 등기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미등기, 국외자산은 미등기는 관계없다. 그리고 장기와, 잡으세요. 이거는요, 외우는 게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가 있는데 외국에 있는 자산 양도세를 둘 중에 하나만 해줘요. 어느 걸 해줄 것 같아? 이걸 해줘요. 왜요? 그 작잖아.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 연 250만 원. 그 이유는 그거예요. 외국에 있는 걸 파는데 공제를 많이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해주는 거예요. 얘는 안 해주고. 그 얘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거기 물납분납 나와 있죠? 거기 그거 지우셔야 되죠? 국내 자산 양도에는 물납분납 가능, 국외 자산 양도는 뭐다? 분납은 가능하고 물납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 보세요. 양도세 거기 틀렸죠? 국내 자산 양도. 왜? 얘 물납 안 되잖아. 폐지됐잖아. 그죠? 근데 그게 뭐라고 해야 돼? 오른쪽하고 똑같죠? 분납은 가능하지만 물납은 불가능.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근데 거기다가 양도세는 가능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야? 물납, 분납 다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뭐는 안 돼? 물납은 안 되잖아. 이번에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는 거죠. 거기 뭐라고 해야 돼? 분납은 가능하나 물납은 불가능하다. 이게 둘 똑같은 거지. 국내외 자산. 그죠? 그리고 외국에 있는 자산은요, 물납은 못 해주는 거예요. 왜? 만약에 물납 된다고 하면 어디 있는 거예요? 태평양 한가운데 무인도 섬으로 물납한데, 그러면 그걸 찾으러 가야 되는데 갔더니 내비 찍었더니 안 나와. 태평양 섬이. 어떻게 우여곡절 찾았어. 찾아가지고 드디어 찾았다는 옆에 섬에 소말리아 해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못 돌아오는 거지. 그럼 TV 나오지.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은 물납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죠? 분납은 대회 나눠내는 거니까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됐고요. 어디 보시냐면 시험에 나왔던 거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300페이지. 5번에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 하나 볼게요. 자, 여러분이 미국에 있는 물건을 팔았어. 그럼 한국에다 세금을 내야죠. 그러면 양도세 계산 이렇게 하잖아요. 양도가액에서 뭘 빼줘요? 필요 경비를 빼주면 양도 차익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 얘기잖아. 그런데 미국에 있는 걸 팔 때 달러로 팔고 살 때도 달러 써. 차익도 달러죠. 그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낼 때 달러로 내면 안 되잖아. 뭘로 바꿔야 돼? 원화로 바꿔야죠. 원화로 한 사람 여기다 뭘 곱해줘? 환율을 곱해줘야죠. 환율. 그죠? 근데 환율이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잖아. 막 시시각각으로. 그럼 문제는 뭐예요? 언제적 환율을 곱하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자, 그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건 그냥 상식으로 맞출 수 있는 거 틀리면 안 되지. 얼마 전에 나왔는데 틀렸다니까. 양도가액은 내가 수령하는 거예요? 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 집을 1억에 팔았어. 양도 1억에 한 거예요. 그러면 양도가액은 지출하는 거면 집도 주고 돈도 내가 주는 거지. 양도가액은 뭐예요? 양도라니까 지출한다고 하면 돼? 양도가액은 뭐 하는 거예요? 수령하는 거지. 내가 받아야죠. 수령. 필요경비는 지출이야, 수령이요? 지출이지. 그거요. 양도가액 언제 거 적용해? 그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현재 환율, 필요 경비는 지출하는 거니까 지출한 날 현재 기준한 날 제정 환율로 간다. 이거예요. 거기 나와 있잖아. 거기 5번에. 양도 차익을 계산하면 300페이지 빼는 게 5번.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임의 필요 경비는 어떻게 한다?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환율에 의해서 계산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필요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뭐 교재는 이렇게 끝났네요. 진도 여기까지입니다. 5월 달에는 뭐 제가 얘기로는 여기 뭐 요약집으로 강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요약집으로. 요약집 하나, 기본서 하나.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건 똑같은데 차이점마다 책이 얇다는 거죠. 지금도 얇은데 더 얇아져. 그죠? 자꾸 보면 됩니다. 그죠? 그 한 장짜리 나눠준 거 있죠, 제가. 그거를 공부를 막 시간 없어 못하면 여러분은 그냥 그걸 책갈피로 쓰는 게 아니라 갖고 다니면서 읽어보라는 거죠. 아니, 읽어만 보시면 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읽어요. 그럼 눈에 익숙해지죠. 그럼 나중에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 그게 귀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외우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죠. 외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거 읽으라고 줬는데 일찌감치 줬는데 일찍 주면 뭐해? 내일 똑같아. 지금 주나 뭐 3월달에 주나 내일 똑같지 뭐. 어차피 안 보는 거. 장식품 아닙니다. 그래서 잘 하고 건강하시고 이걸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